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4.57포인트, 1.18% 상승한 2103.61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76% 오른 656.9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2년 만에 최대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무려 1000포인트 넘게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코로나19가 중국 주변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우려감과 공포심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인 중국이 사실상 멈춰섰지만 아직 시장에 그 우려감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최대 15%의 주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라는 경고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대로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 급락세를 딛고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미국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확산세가 아직까지는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을 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하루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어 개인이 6천억 원 이상 그리고 기관이 1,000억 원 이상의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제 워낙에 하락폭이 커가지고 조금 걱정했는데 그래도 1% 이상의 반등세가 나와주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단위어 일제히 또 빨간불 켜냈지만 SK하이닉스만이 1.51%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삼성전자 대장주로서 1.94%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코스피요?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이제 큰 의미요? 변동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대형주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기관들이 좀 이제 그 매도세를 좀 방어해주는 흐름이다 볼 수 있고요. 외국인들이 대형주는 매도했지만 그래도 이제 중소형주나 그리고 이제 뭐 코스닥 쪽은 좀 이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키워오던 그런 대형주에서 이제 악재에 의한 그런 이제 매도세가 매몰 추례가 좀 나오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미 있는 변동성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준비를 철저히 하면 근심이 없다라는 오늘의 한마디로 이제 유비무환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상 지금 증시가 살짝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강하게 회복 탄력을 보여줬단 말이죠. 이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저는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보시죠. 사실상 우리는 뭐 코로나도 뭐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이 변동성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거의 뭐 유가 그리고 환율 뭐 이런 매크로적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2010년 이후에 환율이 1,200원을 찍었을 때를 보면 대부분 저점이었단 말이에요. 시장 저점이 도달할 때 그때 이제 다 환율이 1,200원에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 지금 1,210원에 지금 이제 환율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과거 10년 동안 봤을 때 이 환율 변동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시장이 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부터 좀 이제 모아 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흐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사실상 코로나만 종료가 되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미중 무역 협상도 빠르게 해결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시장 수급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미 나올 건 다 나왔어요. 악재들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악재가 형성되지 않는 한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타격을 주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과거의 외환시장 변동성을 봤을 때도 1,200원 이 터치를 하면 대부분 증시가 저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히든스탁을 보시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꼭 행복한 수익 한번 같이
이뤄보자 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마르스 전문님 코스닥은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딱 들어와 주면서 시장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탄력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2.76% 상승하면서 마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도요, 일제히 빨간불 켜냈습니다. 메디톡스만 장 마감 때 살짝 반락하면서 파란불을 켜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5.10%, HLB 6.01%까지 아주 좋은 흐름 보여줬거든요. 코스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상 지금의 시장을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오리무중의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오. 어제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안개가 껴가지고 거의 뭐 앞에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보더라도 뭐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번 주 안에 시장 저점 찍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더 급락이 나온다, 하락이 나온다, 더 빠진다 많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저점을 찍는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자에서 이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추세 하단을 찍어주면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찍을 때마다 우상향, 찍을 때마다 우상향, 찍을 때마다 우상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지수가 반등 세가 더 크게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이번에 추경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기재부에서 추경 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메르스 때 11조가량의 추경이 됐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메르스보다 더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11조가 아니라 13조, 15조까지도 추경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도 추경이 되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 2020년도 당연히 시장이 반등 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고요. 3월 10일 날 한일 수출 시제 정책에 대한 협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라든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3개월 만에 합의를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이 나오는 시장이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악재는 뭐였다 했습니까? 코로나19만이 우리에겐 악재였고 코로나19만이 우리에게만 문제가 됐었다. 근데 코로나19가 지금 점차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한에 대한 폐쇄령도 어느 정도 풀어놨죠. 그게 뭔 소리냐? 우한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우한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됐으면 폐쇄령을 풀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풀렸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조금 잡히고 있고 어느 정도는 해결이 좀 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각국의 백신을 지금 임상에 들어가고 임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치료제 개발도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충분히는 보다 이 코로나19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련 기업, 관련 정책, 관련 이슈에 우리는 투자를 이제부터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영화 기생충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에게 또 행복한 수익률 주셨는데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죠. 그 당시에 뭐 바른손 ENA가 좀 한 200% 이상 200%. 네,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아마 세계 관심이 모여 있는 종목이란다면은 오. 큰 상승이 좀 기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대장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오셨는데요. 사실 어제가 우리가 4%대 급락하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오늘은 또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1.94% 상승하면서 57,900원을 또 회복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줬고 외국인 아까 시총 상해단에서는 좀 빠져나갔다라고 대형주에서는 빠져나갔다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네. 삼성전자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사실상 삼성전자가 이 정도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좀 오랜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라든지 또는 네. 이제 관심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이제 특징주로 가져왔습니다.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일날 가장 센 변동성, 뭐 상한가 간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하한가 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좀 특징주로 봤는데 오늘은 좀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를 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불확실성, 즉 이제 악재가 발생하면서 이제 개파락으로 이렇게 60일선에 안착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 이제 개파락 이후 반등을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라는 것이 항상 외국인들이 이 매도세가 연속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항상 기관들이 잘 방어해주는 그런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항상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반등하는 그 시점은 제가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환율이 1,200원을 터치할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년부터 삼성전자에서 계속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번에 환율이 또 1,200원을 때려줬기 때문에 삼성전자 다시 한번 더 점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구리가 점프하기 전에 좀 움츠렸다가 좀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이제 나타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늘자 개파락한 것은 시장의 이 선 반영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진 것이지, 이 선 반영이 이미 됐기 때문에 다시금 삼성전자는 점핑할 가능성이 좀 있겠다 말씀드리겠고, 주봉상의 흐름 봤을 때 추세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봉상 정별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하루 이틀 뭐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추세가 깨지나 안 깨지냐, 이 부분만 잘 살피시면 다가오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대장주라 볼 수 있는 이 삼성전자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인데요. 진원생명과학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이요, 아주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7.78% 뚝 떨어지면서 3,900원까지 탁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일별 시세 보면은 우리 코로나19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면서 1월 28일에 6,400원까지 올라섰다가 그 위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어김없이 장대 음봉을 띄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요. 오늘 마스크라던가 그러니까 전통적인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백신 관련된 종목들은 일제히 또 파란불 켜내는 모습 보여줬는데 진원생명과학 더 갔나고 가지고 오신 걸까요? 아니면 저가 매수 기회? 네, 이제 진원생명과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네. 더 매수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면요. 제가 이제 이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코로나19 관련 기업들이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은 절대로 매수 시점이 아니다라고 매도 시점이다. 그쵸.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거는 기존 보유자나 기존에 손실 중이던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 절대로 매수할 구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본다고 한다면 최근에 진원생명과학이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정말 아무리 고점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본전이거나 아니면은 소폭 손실권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전고점 돌파하면은 더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분명 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항상 얘기했죠. 매도 관점이다. 매수 시점이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고점 부근을 찍자마자 바로 오늘자에서 거의 하한가에 가까운 급락이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급락이 나왔느냐? 실제로 지금 코로나19 자체가 굉장히 위험성이 많고 사실상 지금 확진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에 관련된 백신을 빠르게 만들어서 임상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렘데시비르라는 과거 에볼라 바이러스 때 썼던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임상이 들어갈 수 있게끔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제가 완전히 만들어졌다는 아니지만 치료제가 만들어질 만한 가능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희망이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컸던 기업들이 대부분 급락이 나오고 코로나19 관련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리겠는데 그 종목이 아니라 저점에서 올라갈 종목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대해 볼게요.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나무기술 먼저 살펴볼게요. 매수일은 2월 19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4,200원인데 살짝 모자란데요. 그래도 최고가 수익률 8.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이요,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5G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또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나무기술 15.24% 아주 늠름하게 또 장대 양봉 세우는 모습 보여줬어요. 일별 시세 보면은 어제 6.60% 하락해가지고 깜짝 놀라긴 했는데 눈에 띄는 게 기관과 외국인은
그냥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더라고. 계속 지금 몇 거래일째 지금 빨간색으로 물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무기술 내일이면은 목표가 달성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전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쪽이 5G다라고 몇 번이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화웨이에 대응을 하는 경쟁업체를 인수할 마음이 있을 정도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당연히 5G 이슈가 뜰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살짝 조정을 받았던 나무기술이 이번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면서 상승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제가 손절가를 정확하게 얼마에 드렸냐면 3,600원을 드렸습니다. 근데 600원 위에서 3,610원 라인대에서 종가 마무리하면서 정말 한도 호가 차이로 손절가를 터치를 안 하고 한도 호가 차이로 마무리가 안 되고 나서 오늘자에서 반등이 나왔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슬아슬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시장 빠지는 거 대비해서는 덜 빠진 부분이었고 오늘자에서 8%라는 수익이 나주면서 충분히 목표가에 왔을 때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다려 볼게요. 이번에는 단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일은 2월 14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600원인데 어제 터치를 했죠. 최고가 수익률 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단알은요, 오늘은 또 어제 너무 잘 올라가서가지고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9.63%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우리는 또 목표가를 딱 훌쩍 넘어서가지고 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요. 어제도 AS 해주셨는데 아마 자랑을 한 번 더 해주시려고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자랑하기보다는 네. 단알이란 종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종목 자체가 제가 드린 목표가를 돌파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급락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얘기했습니다. 단알을 매수한 시점이 언제냐면은 이 구간입니다. 이 음봉에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단기 조정을 거친 이후에 그리고 22%가량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런 부분 본다고 했을 때 충분히 누구나 매수할 수 있었고 누구나 급등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목표가 달성 이후에 매도한 이후에 급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급등을 하기 전에 항상 얘기하죠. 올라가기 전에 이미 30% 40% 올라간 거를 10% 먹고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20% 바닥에서 30% 뛸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잡는 게 중요하다. 전자결제 관련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코로나19가 심해짐에 따라 당연히 집에서 마트를 가거나 밖에 나가지 않고 결제할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주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2% 급등이 나와줬는데 그 후속으로 갈 종목도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제 따라잡으면 안 돼요. 새롭게 바닥에서 갈 종목 오늘 준비했으니까 집중해서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더욱더 놀랐습니다. 영화테크인데요. 매수일은 바로 오늘이었고요. 목표가 13,200원인데 오늘 최고가가 13,350원까지 또 찍고 내려왔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15.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매수일이었는데 장 초반에는 파란불을 살짝 켜주면서 또 우리에게 매수의 기회를 주더니 쭉쭉 올라갔다가 또 못 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파란불 켜더니 그 이후로는 쭉쭉 아주 잘 올라갔습니다. 13,350원까지 딱 찍고 올라왔으니까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계속해서 줬던 종목인데요. 폐 배터리 시장 어제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오늘 날아가가지고 역시 마르스다 싶어요. 네, 사실상 이제 항상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끝나감에 따라서 네.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 왜? 코로나19가 수급을 대부분 잡아먹고 있었고 관심도 잡아먹고 있었기 때문에 갈 종목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서 원래 가야 돼.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테슬라는 지금 200조가 넘어가는 그 바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 중 하나였다 말씀드렸죠.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날 사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자에서 하루 만에 15%가량 그래서 목표가를 깔끔하게 달성을 했다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서 더 큰 상승이 나도 이상하지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보셔도 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제가 드린 종목들은 대부분 한 20%, 30% 많게는 100% 이상까지도 수익을 드렸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드렸거든요. 그럼 얘기하는 게 이제는 믿을만 하지 않은가? 그렇다면은 지금 후속으로 갈 종목이 무엇인가? 매 시장마다 대장주를 찍어드렸다면은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갈 수 있을 만한 대장 이슈, 대장 종목도 오늘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S맥입니다. 매수일은 2월 12일로 지정해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300원으로 설정해 주셨는데 최고가 수익률 6.0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3.48% 상승하면서 1,04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어제 잘 올라가는 듯 했는데 시장이 워낙에 또 안 좋다 보니까 8%대 급락 나와가지고 좀 걱정하긴 했는데 오늘 또 늠름하게 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싹 들어와 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직까지는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계속 갈 수 있겠죠? 네, 충분히 이제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 폴더블 대중화에 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폴더블 관련주들이 좀 이제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SMF 같은 경우에는 또 폴더블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제약 바이오 이슈도 함께 엮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복합 이슈 종목으로서 지금 시장 하락에 좀 지지부진했지만 오늘처럼 이제 시장이 반등할 때 또 외국인 기관계 수급들 강하게 들어오죠. 또 단기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까지 한번 잘 들고 와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한국화장품입니다. 매수일은 2월 19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7,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또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한국화장품도 쭉쭉 올라갔습니다. 5.81% 상승하면서 13,6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요, 내일이 조금 하향세를 보여줘서 시장도 빠지고 한국화장품도 빠지고 그래서 걱정했지만 오늘 화장품주 전체적으로도 기분 좋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으니까 이 종목도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단기간에 좀 이제 급등을 바라기보다도 좀 이제 이 시장이 원래대로 돌아왔을 때 좀 이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테마주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 지금 한번 급등한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이제 이동 평균선 자체가 좀 쌍바닥을 그려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승만 조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좀 이제 사그라들 때쯤 아마 중국 소비주에서도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진핑 방한에 대한 얘기도 며칠 전에 강기호 장관이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좋은 흐름 한번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지원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제약주 네, 그렇죠. 맞아요? 약물을 전달하는 거는 저는 그러면 패치가 하나 생각이 나고. 그렇죠. 사실상 그 패치형 이 약물 전달 시스템을 한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피부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약물 전달 시스템이란 것이 사실상 이 우리가 약물을 투여받으면요, 그럼 이제 그 약효가 잘 나타나야 그래야 좋은 것이죠. 근데 이 약물을 잘못 받아들이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약효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보완하는 기술이 바로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히든스탁에서 소개시켜드릴 이 종목은 바로 이제 그 회사 고유 기술을 가지고 좀 이제 약물 전달 시스템에 좀 이제 획기적인 최신의 약물 전달 시스템 이 치료제를 좀 이제 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개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고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항상 급등했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항암제 관련된 이슈로서 단기간에 100% 이상의 좀 이제 상승세가 나왔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백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고유 원천 기술 바탕으로 이렇게 50% 이상, 뭐 추가적으로 7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개별 종목으로서 우리가 이 고유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약물 전달 시스템 관련주 한번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힌트 열어볼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네요. 저는 사실 백신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치료제도 필요한데 그걸 생각을 못했네요. 그렇죠. 사실상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이 이 항바이러스제로 이제 중증 환자를 치료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코로나19 걸렸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이제 바이러스제를 좀 이제 투여를 하는데 그 중에서 히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국내 유일로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일자 좀 이제 큰 변동성을 보였던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현재 클로로킨이라는 약품으로 좀 이제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투여를 하는데 그게 우리 국내에서는 유통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히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그 약물로 이제 환자들한테 투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고 아마 지금 단기적인 반등보다도 좀 이제 점진적인 우상향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워낙 또 바닥권에서 변동성이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재료 하나로 한번 보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원천 기술 통한 약물 전달 시스템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이슈까지 엮였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복합 이슈로서 좀 이제 좋은 흐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히도록신 클 어쩌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캐치하셨어요? 네, 히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클로로킨. 후보 물질인데 네. 사실상 그게 뭐냐면은 이 급여 적용이 되는 그러한 후보 물질로서 최근에 좀 오. 이슈가 됐습니다. 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관련된 기업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내 유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국내 유일이라는 거는 기업이 한 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되거나 세 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기업 중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BC월드 제약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BC월드 제약이 최근에 그 코로나19에 대한 지금 어느 정도 이 원재료가 될 수 있을 만한 약품을 만들라는 이슈에서 주가가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오늘자에서 조정을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국내 유일이기 때문에 아마 유일한 기업이 BC월드 제약이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힌트가 하나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명의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면은 요 상장 이유가 나오면 네. 보통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던 종목인 건데요? 사실상 시간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면 긴 시간 동안에도? 얼마 안 됐다라고 하면 얼마 안 될 수도 있는데 좀 이제 이 정도면 얼마 안 된 거 아니면 이제 좀 긴 거 이렇게 사실상 그 정의를 하기가 상당히 좀 이제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 이후 최대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종목이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장 핵심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종목들이 최근에 보면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하더라도 상한가 종목이 다섯 개 이상 나오고 그리고 10개도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거래량 터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기 웬만하면 종목들 찍을 때 고점 구간에서 거래량 터지는 종목들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점권에서 이제 거래량 터지는 종목들은 안정적으로 크게 급등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나리자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나리자라는 종목을 봤을 때도 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자, 바닥권에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 터지고 나서 쭉 상승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점권에서 이렇게 크게 거래량 터지면 이게 하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바닥권에서 처음으로 거래량 터지는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공개할 종목은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량 터진 종목이라 말씀드리겠고 상장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라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숙지하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BC월드 제약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정답은 BC월드 제약입니다. 최고 멋진 암행어사님 BC월드 제약 아닐까요? 그래서 하트도 뿅뿅 보내주셨고요. BC월드 제약 오고 있습니다. 아이큐어도 보이고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라고도 보내주셨고 펩트론도 보이고 태고 사이언스도 보입니다. 새벽에도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네요. 자,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이슈가 이 자율주행차예요? 그쵸. 사실상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전기차, 수소차를 만들죠. 근데 네. 중요한 게 그 안에서 빠지면 안 되는 기술력이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율주행 레벨 1이니 2니 하겠지만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GV80이라는 이 현대차에서 만들어지면서 레벨 3가 이제는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레벨 3가 이제 레벨 4가 되고 레벨 5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중국에서도 자율주행 레벨 3에 대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겠다고 목표를 밝혔습니다. 2025년도까지 밝히겠다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중국에서는 뭘 만들고 있으면 친환경차, 전기차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전기차, 친환경차의 50%를 뭐다? 다 자율주행차로 만들겠다. 2025년도까지 밝혔습니다. 그럼 자율주행 수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레벨 3 조건부 자율주행입니다. 뭔 소리냐? 자동차가 알아서 자율주행을 하는데 내가 조금 도와주면 되는 수준. 그게 레벨 3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량 생산 2025년도까지 한다는 소리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화위에서는 5G 네트워크라든가 5G 데이터 통신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와 지금 사실상 이 커버리지 자체를 넓히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렸죠. 최근에 자율주행 중에서 가장 발전된 차가 테슬라다. 전기차면서 자율주행이죠. 근데 그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200조가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한국에서도 레벨 3가 상용화되고 실제 중국에서도 대량 생산 레벨 3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투자하는 곳이 자율주행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미국에서 움직이고 있나 봐요. 배달용 자율주행 전기차. 혼자 다니는 건 아니죠? 혼자 다니는 겁니다. 혼자 다녀요? 예, 혼자 다니는 겁니다. 피자 들고요? 예, 혼자 이제 피자가 안에 있어요. 이 약간 트렁크처럼 있는데 네. 그 트렁크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차가 돌면서 알아서 자율주행으로 알아서 배달을 하는 전기차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뜻이 깊은 거예요. 왜? 주인이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 교통부에서 실제로 처음으로 이번에 운행 허가를 내줬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로라는 기업이고요. 이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근데 실제로 소프트뱅크에서 1조 가량의 돈을 투자를 받은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자율주행을 운행을 허가를 받으려면은 안전 기준이 한 75개 정도로 있는데 그게 미국에서 모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뉴로의 차는 75개 허가를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났다는 거는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도전, 자율주행에 대한 허가가 이 진입장벽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율주행을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자율주행으로서 실제 이제부터는 정말 도로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 자율주행이 혼자 알아서
저 운전자 없이 혼자 돌아다니고 혼자 배달하고 혼자 자율주행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은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눈이 뭡니까? 바로 카메라죠. 그래서 실제로 세계 1위 자율주행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 어디냐면은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그 엔비디아와 함께 자율주행 카메라를 만들었던 국내 기업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 카메라 관련된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첫 번째 힌트도 두 번째 힌트도 지금 큰 이슈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세부 종목을 맞출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또 맞추실 수 있잖아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렇죠. 좀 이제 후보로 좀 이제 예상되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이 좀 커지면서 그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 보여줬거든요. 첫 번째 후보가 될 만한 종목 바로 캠시스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이제 월봉상의 흐름도 그렇고 주봉상의 흐름도 그렇고 자, 큰 흐름 봤을 때 지금 추세 자체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이 자율주행 시대에 꾸준한 우상향이 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제 카메라 관련된 그런 기술력을 좀 이제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 종목이 좀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중에 이제 코리아 FT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박스권 한번 그리고 지금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나머지 힌트는 더 들어보고 좀 한번 유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남은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어제 시장이 워낙에 또 안 좋아가지고 뚝 떨어지긴 했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 보니까 또 좋은 흐름 보여줘가지고 혹시 다시 한번 일어선 거 아니에요? 이 종목? 이제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최근에 시장이 비교적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락이 많이 나와줬는데 그 급락이 나온 종목들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가야 되는데 상승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지금 자율주행에 투자하고 있죠. 5G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자율주행 5G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로 투자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에 대해서 GV80을 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급락 나오다 보니까 올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이슈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코로나19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수혜나 이슈를 많이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가대된 거죠. 원래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 더 빠진 거고요. 하락하지 말았어야 되는 더 하락한 겁니다. 그렇다면 뭐냐? 빠진 만큼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10% 빠졌으면은 20% 갈게 30% 가는 거고요. 20% 빠졌으면은 40% 갈게 60%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지금이 최저점의 맥점 구간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제가 바른손 ENA를 공개를 해드린다고 한다면은 바른손 ENA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바른손 ENA가 어떻게 급등이 나왔냐?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갈 때 그 구간에서부터 국내 사망자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눌렸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만들어 주더니 눌려있던 종목이 원래 갔어야 되는데 못 갔던 종목이 저점에서부터 얼마 올렸습니까? 거의 200% 가는 급등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빠르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눌린 만큼 더 세게 뛰었다는 거예요. 눌린 만큼 더 강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어제 영화테크를 공개해드린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만에 원래는 한 5%, 6% 천천히 올라가도 될 종목이었는데 영화테크라는 종목이 단 하루 만에 15%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많이 간 것도 아니에요. 왜? 빠진 거 대비해서는 그냥 빠진 만큼 올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제가 공개할 아까 뭐랬습니까? 세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1위 엔비디아와 함께 이 자율주행 카메라를 공동 개발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빠진 만큼 더 올리기 때문에 30% 갈 거 50% 가고요. 50% 갈 거 7, 80% 갈 종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이니까 어떤 종목인지 꼭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은 한번 살펴볼까요? 시청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라온피플이 보이네요. 그다음에 파트론 아닐까요? 라고 보내주셨고 오늘 제 머리핀 이쁘다고 또 보내주셨고 응원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캠시스 잘생긴 마르스 전문가님 MC넥스 이렇게 칩센 미디어도 보내주셨고 그 아래로는 BC월드 제야 암행어사 전문가님께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미남 암행어사 출두요 BC월드 제야 BC월드 제야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되게 골고루 오고 있어요. 마르스 전문가님,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한 종목도 없습니다. 한 종목도 없어요? 예, 왜 없지? 완전 틀렸습니다. 숨겨져 있는 종목. 꽁꽁 숨겨놨습니다. 꽁꽁 숨겨져 있는 종목 한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기다리고 기다렸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BC월드 제약이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중요하잖아요. 잘 좀 네. 세워주세요. 오늘 제가 너무 쉽게 힌트를 드린 것 같습니다. 맞추신 분들 참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고, 자,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장 이후로 최대 거래량이 발생한 종목입니다. 2014년도에 상장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쭉 그렇게 막 크게 터지는 구간이 없다가 갑자기 이번에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이후 음봉, 몸통형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재차 반등이 가능한 그런 캔들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는 이제 19,000원 라인대 한번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14,000원 라인대 좀 이제 잡아볼 텐데, 좀 박스권을 좀 이제 크게 그려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기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챙겨가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BC월드 제약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또 세계가 주목하는 이슈에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우리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만 또 전략도 중요하고 또 무료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020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 30%, 50%, 100% 가는 종목을 대부분 한 종목도 안 놓치고 드렸습니다. 50, 100%부터 대부분의 종목들, 바른손 ENA까지 포함한다면 200% 이상까지도 급등을 드렸고요. 바로 어제 공개한 종목도 영화테크가 하루 만에 15% 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거나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갈 종목, 상승할 종목을 대부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엔 뭐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는 뭐다? 수혜를 못 봤던 종목이 바닥에서 뛴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자율주행에 투자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자율주행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자율주행 상용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럼 얘기하는 게 뭐냐? 국내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자율주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눈입니다.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앞에 볼 수 있는, 거리를 잴 수 있는 눈입니다. 그게 뭐다? 카메라다. 그래서 전 세계 1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엔비디아와 함께 공동 카메라, 이 자율주행 카메라를 공동 개발한 기업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진 만큼이나 눌려 있고요. 눌린 만큼 더 간다 했어요. 20% 시장 빠지면서 같이 밀렸기 때문에 20% 할 거 40% 가고요. 50%하고 70% 갑니다. 지금의 맥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다날 22%라든가 영화테크 어제 드렸습니다. 15%라든가 바른손 ENA 150%, 200% 수익을 본 적이 없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닥에서 뛸 종목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 종목들 제가 오늘 공개하는데, 어디서? 이 방송 끝나고 오후 9시에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이 시장이 빠진 만큼이나 강하게 뛸 수 있는 자율주행 대장주들 모두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꼭 참여해서 어떤 종목인지 9시에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시겠어요? 항상 강조드린 것이지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항상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있는 종목들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바닥권에서 변동성이 생긴 종목들, 바닥권에서 뭐 대량 거래량 터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살피면서 매매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코로나19 관련주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종목들 중에서는 과대낙폭, 그러니까 원래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빠졌던 종목들, 그래서 과대낙폭주 위주로 공략하신다 한다면 단기 상승이나 단기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을 싹 다 정리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번 연도를 좀 이끌어갈 수 있는 테마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이번 2020년 12월까지 이끌어간다 보기 힘들겠지만 네, 코로나 끝나고 나서 아마 바닥에서부터 강한 급등세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중장기적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미국 모두가 투자하고 있는 곳이 자율주행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번에 현대 GV80에 대해서도 레벨 3가 나왔고요. 그 레벨 3 GV80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자율주행에 대한 지금 이 도로에 대한 법들도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미 자율주행은 상용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규제 혁신에서도 들어가 있죠. 이건 규제를 타파해야 된다. 자율주행을 어떻게든 실행을 시켜야 된다 하면서 이번에 10대 규제 혁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율주행을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급락에 의해서 과대낙폭주로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빠졌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많이 누른 만큼, 항상 얘기했죠. 많이 눌린 만큼 튈 때도 강하게 튄다라는 거예요. 그 강하게 튄 게 어디들은 영아테크였고요. 그전에 들었던 바른손 ENA 200%, 150% 급등 나온 종목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개할 종목도 이 자율주행에 대한 대장주들을 모두 잘 가지고 왔습니다. 그 종목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오후 9시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 공개하니까요. 꼭 참여해서 이 시장이 어렵다면은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이 또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건데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님이 주식 자율주행차로 해가지고 제가 운전을 해드립니다. 운전으로 네. 이렇게 마르스 기사님으로 그죠? 해가지고 해주실 테니까 오늘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국에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바로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공개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또 온라인 무료 방송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